옛날 옛적한 마을에 건강과 장수로 유명한 노부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영숙 할머니였고 매일매일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쳤다. 그녀가 건강의 비결로 여기는 것은 매우 간단했다. 바로 올바른 식습관이었다. 그래서 어느 날 마을 주민들은 영숙 할머니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그녀의 집에 모여들었다. 첫째 날 아침, 영숙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부엌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싱싱한 채소가 가득 담긴 바구니를 꺼내며 말하기 시작했다. 식단의 기초는 무엇보다 다양한 채소와 과일이에요. 자연이 주는 식재료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라고 하며 그녀는 시금치, 당근, 고구마를 썰기 시작했다. 생채소와 노릇노릇 구워진 채소를 함께 번갈아 먹는 것이 그녀의 비법이었다. 하루에 최소 5가지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먹어야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둘째 날, 사람들이 영숙 할머니의 집에 다시 모였을 때 그녀는 이미 식탁 위에 곡물과 견과류를 잔뜩 준비해 놓았다. 복합 탄수화물은 에너지의 근원이에요. 흰 쌀보다는 통곡물이나 오트밀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견과류는 훌륭한 단백질과 지방의 공급원이랍니다. 라고 할머니는 설명했다. 그날 점심, 그들은 현미밥에 아몬드와 호두 조각이 가미된 샐러드를 맛보았다. 이러한 음식들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어 과식을 막아준다며 영숙 할머니는 덧붙여 말했다.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단백질의 중요성을 이해했다. 영숙 할머니는 집에서 기르는 닭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단백질은 근육을 형성하고 세포를 회복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닭고기, 생선, 콩류, 그리고 두부를 골고루 먹어야 해요. 그녀는 직접 농사 지은 콩을 주인공으로 한 두부 스테이크를 선보였다. 할머니는 모든 식사에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을 섭취할 것을 권장하였다. 넷째 날에는 영숙 할머니는 물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여러분의 신체 기능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라고 하시며 그녀는 큰 항아리에 담긴 허브차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커피나 탄산음료 대신 허브티나 순수한 물을 선택해야 몸이 해독되고 활력을 찾는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날, 영숙 할머니는 식사의 균형에 대해 말했다. 모든 음식은 적당히 먹고 규칙적인 식사 시간에 맞춰 드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나요. 마을 사람들은 여러 날 동안 배운 영숙 할머니의 식단 철학을 인생의 지침으로 삼기로 했다. 그 이후로 마을 주민들은 할머니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게 되었다. 잘못된 식습관을 고치고 자연의 식재료를 존중하며 소중함을 깨닫게 된 그들은 할머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영숙 할머니의 지혜로 마을은 건강하게 변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두 번째 이야기, 지글지글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면서 사무실의 분위기는 살짝 긴장이 풀리는 듯했다. 그러나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앉아 일하는 직장인들에게는 계절의 변화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이들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스트레스와 몸의 피로 다. 주인공 김대리는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그는 아침마다 출근길에 바쁜 발걸음을 옮기며 회사로 향한다. 그의 하루는 매번 비슷하다. 메일을 확인하고 회의를 준비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마치 기계처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김대리의 몸은 점점 경직되어 갔다. 어느 날 그는 문득 자신의 몸이 너무 무겁고 여기저기서 통증이 느껴지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요즘 들어 목과 어깨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가야 하나 걱정할 정도였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김 대리는 인터넷을 통해 스트레칭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찾아낸 정보들은 그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고 실생활에 적용하기에 충분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사무실 스트레칭을 시작했다. 처음엔 간단한 목과 어깨 스트레칭으로 시작했다. 목을 천천히 돌리면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기울이는 동작을 해보았는데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피로가 풀리기 시작했다. 어깨를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이며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그의 스트레칭은 계속되었다. 그는 사무실 내 빈 회의실로 들어가 전체적인 몸의 스트레칭을 진행했다.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어 좌우로 기울이거나 척추를 펴는 자세로 몸의 균형을 맞춘다. 동료들이 이를 발견하고는 처음엔 이상하게 봤지만 차츰 그의 모습을 보며 함께 스트레칭을 시작했다. 김 대리의 스트레칭이 비단 그만의 일상 변화로 끝난 것은 아니었다. 점차 사무실 내 여러 사람들이 김 대리를 따라 유사한 루틴을 시작했다. 하루에 몇 분씩이라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며 신체를 풀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것이다. 결국 사무실은 하루에 2번 모두가 모여 함께 스트레칭을 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피로 회복을 넘어 동료들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효과도 있었다. 짧은 스트레칭 시간이지만
서로의 안부를 묻고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다. 몇 개월이 지나고 김 대리의 목과 어깨 통증은 사라졌고 이전보다 더 활기찬 모습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스트레칭이 단지 신체의 피로만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와 동료들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는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찾아가고 있음을 느꼈다. 이처럼 직장인의 하루를 조금만 변화시키는 작은 습관도 건강과 마음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김 대리는 오늘도 회의 전 책상 앞에서 잠깐의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이렇게 그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스트레스 없는 건강한 삶을 지속해가고 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김 대리를 변화시킨 것은 작은 스트레칭 하나였고 그는 이를 통해 더 나은 직장 생활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소유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부터 바쁜 일상에 허우적거리기 바빴다. 출근 준비, 대중교통, 업무,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집안일을 하다 보면 하루가 어느새 끝나버린다. 그런 하루하루 속에서 소유는 자신을 돌볼 시간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소유는 인터넷에서 일상 속 스트레칭이라는 기사를 접하게 된다. 스트레칭이라고 하면 운동선수들이나 하는 거라는 생각이 먼저 들긴 했지만 기사의 내용을 읽어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았다. 기사에서는 하루 5분에서 10분 정도 하루 중 틈틈이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었다. 각 스트레칭마다 그림과 함께 친절한 설명이 붙어 있었고 특히 컴퓨터 앞에 하루 종일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이라는 설명이 붙은 부분에서는 소윤의 눈길이 멈췄다. 그날 이후로 소윤은 매일 틈이 날 때마다 잠깐씩 스트레칭을 하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스트레칭을 하기 위해 일정을 짜고 알람을 설정할 정도로 귀찮기도 했지만 막상 시작하고 나니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스트레칭을 하고 나니 몸의 뻣뻣함이 풀리고 특히 목과 어깨의 피로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목 돌리기 스트레칭이었다. 의자에 앉아 천천히 목을 좌우로 돌려주고 앞뒤로 부드럽게 굴려주는 이 간단한 동작은 알게 모르게 쌓여있던 목의 뻐근함을 풀어주었다. 두 번째로 소윤이 시도한 것은 어깨 쓰기기였다. 이 동작은 양쪽 어깨를 교대로 올리고 내리며 긴장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이 또한 미팅이 끝난 뒤 살짝 서서 하기 좋은 동작이었다. 소윤은 점차 자신만의 스트레칭 루틴을 만들어갔다. 중간중간 손목 돌리기로 업무 중 생기는 손목의 부담을 덜어주고 허리 펴기로 오래 앉아 생기는 허리 통증을 예방했다. 이외에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다리 꼬기나 발끝 터치 등의 다양한 동작들이 소윤의 일상 스트레칭 루틴에 추가되었다. 스트레칭은 소윤에게 단순한 몸의 움직임을 넘어 일종의 명상과 같은 시간이 되었다.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자신의 몸에 집중하는 이 귀중한 시간은 하루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마음에 여유를 주었다. 그러다 보니 정신적인 안정감까지 느낄 수 있었고 아침에 작은 스트레칭으로 시작한 하루는 소윤에게 더 활기차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었다. 소윤은 자신의 변화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점심시간에 같은 팀 동료들과 간단한 스트레칭을 함께하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자주 해보라는 조언을 나누었다. 그렇게 소윤의 작은 변화는 조금씩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되며 따뜻한 일상 속 낙원이 되어갔다. 이렇게 소윤에게 스트레칭은 단순한 습관을 넘어 삶의 활력소로서 작용하게 되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춤으로써 자신을 돌보는 일, 그 시작은 작은 스트레칭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직장인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던 나는 어느 순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몸에 맞던 옷들이 하나둘씩 맞지 않게 되면서 눈에 띄게 늘어난 복부에 살덩이는 복부 비만이라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내게 휘둘렀다. 언제나 나의 건강을 챙길 시간은 나중에로 미뤄두었던 나날들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건강에 대한 경각심이 불현듯 밀려온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심을 굳혔다. 하지만 한편으로 고민이 생겼다. 헬스장을 등록하는 대신 집에서 편하게 운동을 해보고 싶었던 나는 과연 어떤 운동이 효과적일지 막막했다. 인터넷과 책을 뒤적거리다가 또 하나의 결심에 다다랐다. 바로 가볍고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운동을 시작하자는 것이었다.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플랭크였다. 집에서 아무 때나 바닥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이 운동은 코어 근육을 단련시켜 복부의 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줬다. 처음에는 30초도 버티기 힘들었지만 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리며 도전하기로 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늘어나는 시간은 나에게 작은 성취감을 안겨주었다. 또 다른 운동으로는 크런치를 선택했다.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상체를 들어 올리는 이 간단한 운동은 별다른 장비 없이도 쉽게 따라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나의 복근은 강해지기 시작했고 몸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러시안 트위스트는
복부 측면 근육까지 골고루 자극하여 전체적인 균형 잡힌 운동을 선사했다. 점점 복부에 탄력이 생기고 체형이 바뀌면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매일 꾸준히 계획성 있게 운동을 하면서 복부 비만이라는 수식어는 차츰 멀어져 갔다. 일정한 시간 동안 꾸준한 운동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불어넣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운동 후 개운한 기분은 그날의 스트레스를 날려보내 주었다. 이제 나의 복부 비만 탈출기는 단순한 몸매 개선 작업을 넘어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건강한 습관을 기르는 여정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복부 비만을 탈출하는 것이 단지 신체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고 내면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기에는 다소 진지한 여정이었지만 그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향한 무한한 믿음과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가정이라는 공간에서도 충분히 건강한 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는 오늘도 즐겁게 매트를 깐다.